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오늘부터 볼 내용은 식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기지개 좀. 자, 여러분들 가끔 집중 안 되실 때 기지개 한번 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고 이 혈류를 잘 돌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공부에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자, 일단 식물 바이러스. 자,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라는 거 요즘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식물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됐었어요. 어디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병이 세균에 의한 병인 줄 알았대요. 근데 뭐 세균 점액이 나타난다든지 세균에 의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건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미생물, 생물체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바이러스 정의를 그때 처음으로 내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미생물인데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하면 보통 미개한, 굉장히 작고 특별한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생물,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 있는 자기 혼자서는. 왜 그러냐? 우리가 바이러스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또 감염을 하고 어떤 녀석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일단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외피가 있고요. 그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끝. 단백질 외피와 유전물질, 즉 핵산, DNA 혹은 RNA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감염을 하는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거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 감염을 하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막에는 세포막이 있는데요. 또 뭐가 있냐면은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특정 모양의 물체를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수용체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자물쇠 같은 거예요, 자물쇠.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넣으면 그게 열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물쇠가 이런 식으로 막 붙어 있어요. 자물쇠가 이런 식으로 막 붙어 있는데 바이러스의 이 부분 있죠, 외피 단백질에서. 외피 단백질의 이 부분과 만약에 세포의 이 부분이 서로 딱 아구가 잘 맞아 떨어진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바이러스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엄청 작죠? 훨씬 작죠? 훨씬 작은데 이렇게 크게 그려놓을게요. 자,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었죠. 수용체랑 맞았는데 수용체가 아구가 딱 맞아. 자물쇠 구멍이 딱 맞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유전물질 있죠? 얘가 일로 들어와요, 세포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자,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복제를 시킵니다. 복제를 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반대로 복제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DNA에서 나온 RNA라고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NA 같은 경우에는 RNA 중합효소라는 효소를 가지고 RNA를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는데 이 모양으로 그대로 복제되지가 않습니다.
반대 모양으로 복제가 돼요. 반대 모양. 반대 모양이랑 우리 데칼코마니처럼 요렇게 데칼코마니 요렇게 얹은 모양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빨간색 RNA를 무한으로 복제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반대 녀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계속 복제해내면 되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유전물질이 들어왔어. 근데 이 유전물질만 가지고는 얘를 그대로 복제해낼 수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복제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면 상보적이라는 거예요. 상보적. 상보적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내는데, 얘를 복제해내려면은 일단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내고 얘를 거푸집처럼 틀로 삼는 거예요. 틀로 삼아가지고 계속 또 복제를 해내는 겁니다. 이 빨간색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포 안이? 세포 안이 이 RNA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막 차게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차게 됐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는 이 유전물질과 이 핵산, 외피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쵸? 핵산, 외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 외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 외피 어디서 만들까요? 단백질 어디서 만드냐면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죄송합니다.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에서 만듭니다. 리보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서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에서 만들어내는데,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바이러스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포에 있는 리보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됐죠.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터지면서 바이러스가 빵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세포 가서 또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이러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다니는 녀석이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설명 들으니까 어때요? 바이러스 얘 어떤 녀석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 아까 RNA 이렇게 복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RNA 복제하는데 RNA를 복제하는 효소도 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RNA를 복제하는 효소도 이 세포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중합효소도.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는 증식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증식을 할 수 없는 녀석이 다른 살아있는 세포에 가서 여기에 있는 리보솜을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RNA 중합효소, 그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증식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녀석이 바이러스입니다. 오케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감염이 진행된다. 처음에 수용체를 받고요. 맞는 수용체를 찾아요. 자, 수용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거든요.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서. 근데 얘는 사람한테 발생을 할까요? 거의 아예 안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돼지한테 맞는 수용체만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오케이? 아주 돌연변이가 생기면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감염기작은 이렇게 된다. 수용체 받고 유전물질 넣어주고 유전물질 복제한 다음에 단백질 외피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지고요. 그럼 얘는 절대기생체입니다. 절대기생체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기생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녀석.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지만 살 수 있는 녀석. 그걸 우린 절대기생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아까 전에 RNA 복제하기 위해서 RNA 중합효소 살아있는 세포에서 가져왔었죠. 얘 안 가지고 있죠. 또 복제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했어요? 리보솜 필요했잖아. 단백질 합성하는 기구에 리보솜도 얘 안 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지만 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절대 기생체고, 또 얘는 굉장히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변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같은 종끼리, 인간이면 인간 종끼리, 곤충이면 곤충 종끼리, 보통 같은 종끼리 만나가지고 이런 뭐 생식작용이 일어나서 애를 낳고 새끼를 낳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유성생식을 해서 우리가 보통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쵸? 증식을 하게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남의 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동물한테 갈 수도 있고 남의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루트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이고, 자, 여러분들 그 변이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전물질 간단하게 지금 실로 하나 그렸지만
지금 여기에 유전 유전 암호가 있거든요. 유전 암호는 DNA 같은 경우에는 ACGT.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T가 우라실이라는 걸로 이제 변해요. 어쨌든 ACGT 요거를 막 배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CGT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DNA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DNA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선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유전 이 암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 유전 물질을 다 쓸 것 같잖아요. 그쵸? 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몇 %인지 아세요? 1% 정도 된다고 해요. 나머지 1%에서 2%,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 1%에서 한 2%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99%에서 98%는 그럼 뭐예요? 어떤 과학자분들은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축적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유전 정보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각자 환경에 맞춰서 발현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과학자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 몸 설계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1%에서 2%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환경을 바꾸시면서 자기의 유전적인 형질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